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논스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채널에 달린 이제 유튜브 댓글 중에 장문의 댓글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뭐 아무 댓글이나 다 읽어주는 건 아니고 어떤 이제 내용이 담긴 댓글을 읽어주는데, 사실 좋은 댓글을 읽어드리기보다는 문제 소지가 많은 것들, 좀 팩폭을 한다거나 좀 뚝배기를 좀 깨야 되는 그런 댓글들을 가져와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댓글 적은 사람이 나쁘다, 그거는 아니고요. 뭔가 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짚어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댓글 적어주신 분 감사하고, 아마 이 댓글을 보셨나 모르겠네요. 댓글을 누가 많이 적어놨던데, 일단 먼저 이 댓글 적어주신 거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지는 안 밝혀드릴게요. 곧 대학 졸업인데 솔직히 취업 걱정, 미래 걱정 1도 없음. 뉴스나 인터넷 보면 다들 취업난이다, 집값이 비싸다, 결혼하기 힘들다 난린데 솔직히 공감 하나도 안 돼. 그냥 아무데나 돈 적당히 주는데 취업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집도 굳이 비싼 수도권 집을 구하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다가 정 독립하고 싶으면 싼 원룸 아무데나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연애 결혼 같은 거 포기하면 리얼 돈 나갈 일이 없는데 혼자서 적당히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꾸역꾸역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어서 국제결혼, 결혼정보업체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리얼 이해가 안 돼. 정 외로우면 취미생활 비슷한 사람들이랑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취미가 비슷하고 마음에 맞는 여자랑 동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한국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 항상 느끼지만 나 혼자서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음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일단은 팩트부터 얘기하자면 본인 혼자 살고 있네요. 본인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적는 것 같습니다. 같이 살고 있고 더불어 살고 있고 뭔가 이렇게 공유하고 살고 있으면 이렇게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네요. 혼자 뭔가 보통의 어떤 주위의 삶과 굉장히 떨어져 살고 있다는 느낌이 이제 강하게 듭니다. 일단 마지막 댓글에서 본인의 어떤 위치를 아시네요. 자, 곧 대학 졸업이라고 하셨죠? 곧 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이면 아직 사회생활에 대해서 집중적인 경험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네요. 솔직히 취업 걱정, 미래 걱정 1도 없다고요? 대학교 졸업인데 이제 졸업하고 나와야 되는데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취업 걱정, 미래 걱정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댓글을 적으신 분은 뭐 대학교 그래도 학점 잘 받아 넣었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불려주는 곳이 있다거나 아니 스펙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곳은 지원하더라도 서류 통과는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준비를 열심히 해놨으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본인은 아직 제대로 뭔가 취업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딴에는 자신만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제대로 이제 서류 내보고 떨어지고 물 먹어보고 내가 원하는 기업 사람 안 뽑고 좌절하고 인턴 하려고 하는데 수십 명 지원하는데 거기서 피 터지는 경쟁하고 하다 보면 취업 걱정 안 생겼던 사람도 취업 걱정이 생기게 되고 미래 걱정이 없었던 사람도 미래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일도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일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님이 집이 잘 살고 뭐 나한테 뭐 부모님한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모님한테 뭐 물려받을 재산이 많다거나 뭐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라면 나오게 되면 취업 걱정 분명히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취업이 잘 안 되거든요. 많은 대졸자분들,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취업이 잘 됩니까? 생각 이상으로 안 돼요. 보통 여러분 다 깨달을까요? 졸업하기 전까지는 대학교 학사 이제 뭐 쓰기 전까지는 그래도 에이 그래도 나 같은 사람 뽑아주는 데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뭐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또 하다 보면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막상 졸업하고 나서 나오게 되고 써봤는데 어라?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심각하다고? 와, 이렇게 안 된다고? 와, 이 별거 아닌 기업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한다고? 인턴인데 이렇게 지원한다고? 계약직인데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청인데 이렇게 지원한다고? 나는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했는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하지? 겪어보면 아시게 돼요. 아직 안 겪어봤기 때문에 피부로 체감 안 했기 때문에 취업 걱정을 못 하는 거야.
그 미래 걱정? 미래 걱정 왜 할까 사람들이? 물론 미래 걱정은 너무 심하게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 취업하는 것 자체도 힘들면 미래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 뭐 대학교 공짜로 다녔습니까? 대학교 비싼 돈 주고 다녔잖아요. 특히 뭐 대학교 다녔을 때 학자금 대출 받아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빚이 한 2, 3천만 원 있단 말이죠. 그럼 빨리 갚아야 되잖아. 빨리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취업 시기가 미뤄져 봐요. 그럼 자꾸 한국 자가세라에서 빨리 돈 갚으라고 계속 문자하고 전화하고 독촉하잖아요. 그 미래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럼 주변 부모님께서 야 너 언제 취업할래? 우리가 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시켜줬으면 너도 이제 사랑고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너는 부모님이 너를 목에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이렇게 구박 안 들어보셨죠? 들어보시면 미래걱정이 생깁니다. 예. 자, 그리고 그냥 아무데나 돈 적당히 주는데 취업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님이 생각하는 돈 적당이라는 기준이 뭔데요? 돈 적당히? 그 월 한 200? 200? 200 주는데 취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200 버는데 취업하려고 해보세요. 들어가는 게 쉬운 건지. 세금 떼고 200을 받으려면 세전 한 230 받아야 되고 연봉으로 채만 2,800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직장 들어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지방이면. 사무직이면 진짜 힘들어. 막상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돈 적당히 주는데도 나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대기업을 제외하면 공기업 공무원이 돈 적당히 주는 것이죠. 네, 돈 적당히 주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거기 그냥 들어갑니까?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평생에 기 써가지고 막 공부한 사람들 널리가 널렸잖아. 지금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면 공무원 하나 되겠다고 청춘을 바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막상 들어가도 월급 받으면 170 받잖아. 취업하면 되는 거가 아니라 취업을 하려고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막상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겁니다.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집도 굳이 비슷한 수도권 집 구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내가 지방에서 일자리 구하면 지방에 살면 돼. 근데 수도권까지 가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지방에는 없고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가는 거예요. 꼭 좋아서 가는 건 아니야. 물론 수도권에 뽕에 피시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냥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다가 정 독립하고 싶으면 싸놓는 아무데나 들어가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직 이 사람이 철이 없네요. 싸놓는 아무데나 살면 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아셔야 되는 게 독립하는 것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독립하는 거 꽤나 많은 부담이 들어가는 게 일단 내가 버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주를.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 어차피 밥은 부모님 해주시고 집도 부모님 집이고 생활공간 그대로 다 남아있잖아. 그냥 몸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의식주가 필요가 없어. 돈만 벌면 돼.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그대로 모여요. 돈 모으기 좋단 말이야. 근데 독립을 하잖아요. 돈이 잘 안 모여요. 독립해가지고 난 돈 모았던 케이스 많이 본 적이 없어. 특히 서울 같은 데서 만약에 독립을 하면 그냥 밑빠지도 물붓기예요. 200 가지고도 힘들어. 싼 원룸 들어간다고 하지만 또 싼 원룸은 또 싼 원룸인데도 별로 안 좋아. 돈을 못 모아요. 예. 자, 연애 결혼 같은 거 포기하면 리얼 돈 나갈 일이 없다. 예, 돈 나갈 일 많습니다. 혼자 살아보면 돈 나갈 일 많아요. 숨만 쉬어도 100만 원 나간다는 얘기를 체감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틀린 말 아니네.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어서 국제결혼 결혼정보제를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저도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꼭 결혼에 그렇게 목을 매야 되나.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우리나라 특히 남자분들 중에 결혼에 목을 매는 사람들 생각보다 좀 있어. 있다 보니까 결혼정보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결혼은 결혼을 해야 뭔가 사람 사는 것 같고 그게 뭔가 인생에 질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20대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 이게 한 30대 후반에 40대 분들은 아직 그런 분들이 많아.
꼭 결혼을 해야 인생으로서 내가 잘 사는 거다. 결혼 못하면 내 인생 쓸쓸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20대 분들은 아니에요. 지금 20대 남자분들은 20대 남자분들은 내가 미쳤다고 결혼하냐? 어? 내가 어떻게 저런 응석 다 받아줄 수 있어? 내가 미쳤다고 결혼해? 혼자서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 20대 분들은. 이거는 좀 세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외로우면 취미생활 비슷한 사람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취미가 비슷하고 마음에 맞는 여자랑 동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취미랑 비슷한 사람이 동호회 활동하면 되는데 동호회 가보면 그 좀 실망할 거예요. 정말 사람들하고 좀 취미생활 비슷한 사람들하고 좀 이제 정 쌓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하면 좋은데 동호회도 가보면 그 정상적인 사람도 있는데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어. 거기 가보면 또 굉장히 뭔가 자기들끼리 또 친하게 먹고 왕따 시키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막상 정말 사람들하고 좀 소통하고 친하려고 왔다가 상처 입고 가는 사람들 꽤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미가 비슷하고 마음에 맞는 여자나 동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동거할 수도 있는 건데요. 동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 근데 여자분들은 그냥 동거만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본인을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본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이상은 동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동거했다는 여자분들이 동거했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결혼 상대자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고 여자분들은 그냥 단순한 동거보다는 결혼을 전제로 까는 동거를 원할 겁니다. 네. 결혼을 전제로 깐 동거. 그러니까 결혼의 연장선을 보는 동거를 원할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남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자분들은 좀 달라. 여자분들은 일단은 동거 자체, 그러니까 그냥 보통 동거라고 하면 어디 뭐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어느 정도 이제 좀 넓은 데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원룸에 사잖아. 나이가 어리면 그런 싸 원룸에 살 수 있어. 근데 나이가 차버리면 남자든 여자 나이가 차버리면 원룸에서 못 한다. 원룸에서 못 해요. 그리고 그냥 동거한다기보다는 결혼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할 거예요. 너 나 먹고 살려야 돼. 이런 전제를 깔고 할 거야. 그냥 단순히 그냥 서로 마음에 좋으니까 동거합시다. 그런 경우는 잘 없어. 나이가 어리지 않은 이상은. 나이가 어리다 보면 아직 세상 돌아간 건 잘 모르고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서로 좋아하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대학교 때 그런 거 많잖아요. 대학 커플끼리 이제 동거하는 거. 그런데 나이가 차게 되면 특히 여자가 나이가 20대가 나이가 꺾이게 되면 그냥 단순히 동거하자고 하면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정말 그 남자를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지 않는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동거하더라도 조건을 굉장히 많이 달아놓을 거야. 무조건 결혼을 한다. 그리고 생활비는 무조건 어, 뭐 돈 버는 돈은 다 나한테 맡긴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반강제 결혼식으로 할 거야. 그러면 동거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동거했다간 골로 갈 수 있겠다. 그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생각하는 것처럼. 자, 한국에도 얘기하는 것만 항상 느끼지만 나 혼자서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굉장히 약간 좀 보통 사람들하고 굉장히 좀 일단 느낌이 못 어울리네요. 댓글만 봤을 때는. 예. 혼자만의 세상이 가로잡힌 것 같아. 혼자만의 세상에. 예. 그리고 아직 내가 봤을 때는 사별이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맛봐본 적이 없어. 고생이라는 걸 별로 안 해본 사람 같아. 제대로 된 고생은. 예. 그러니까 오히려 똑같은 대학교 졸업자로 봤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님을 이상하게 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저도 님을 이상하게 보는 건데. 오히려 님 나이 또래 대학교 졸업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님을 이상하게 볼 거야. 이제 내가 먹고 살 거 걱정해야 되고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고 이제 나도 이제 내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쉽지가 않단 말이야. 왜 M4 세대가 왜 생겼을까? 대학생들이 M4 세대가 왜 포기할 생각 다 포기하고 살까요?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야. 해도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노력을 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잘 안 되니까 생각 외로
이미 정말 모르는 게 있는데 인생이라는 게 무조건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사는 게 어려운 게 그런 거야. 딱 내가 원하는 퍼즐대로 딱딱 맞아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많이 엎어져요. 굉장히 많이 엎어져. 내가 했던 계획들이 아예 써먹지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겨. 왜냐면 세상에 변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세상이 본인 머리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좀 취업해보고 취업이 번번이 실패하고 자리 못 잡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 빚다 보면 왜 내 나이 또래 비슷한 그 친구들이 취업 안 된다고 징징대고 미래 다 보인다고 얘기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물론 너무 징징대는 것도 문제긴 하죠. 그런데 정말 좀 20대 친구들이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가져요. 저 친구들이 마냥 논 것도 아닌데 지금 특히 올해 졸업하는 사람들, 올해 이제 학사모 쓰고 졸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힘들 겁니다. 지금 졸업하는 사람들. 지금 이제 졸업 시즌 아닙니까? 지금이. 오늘 아마 졸업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던데 마냥 졸업이 기쁘지 않을 겁니다. 학사모 쓰는 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에 틀 안에 있어가지고 좀 부모님의 좀 보호를 받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았지만 내가 졸업해서 나오는 순간 누군가의 어떤 가르침도 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보호도 받지 못해. 내 혼자서 다 해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 토 나올 정도로 힘들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를 이제 피부로 제대로 이제 하루하루씩 이제 경험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댓글 적으신 분은 아직 사회에 대한 제대로 된 경험이 단 1도 없는 사람이에요. 1도 없으면 댓글 다는 거야. 그냥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고 내가 말한 대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대학교 졸업한 절대 다수는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세상 사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붕어 형 정말 대학교 졸업하면 그래도 난 대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에서 그거 알아주지 않습니다. 취업난이라고 하지만 난 들어갈 곳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마냥 놀았냐고. 아무것도 안 했냐고. 학교생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사회에서 날 뽑아주는 어떤 기회가 많이 적고 나오는 사람 너무 많고 해야 되는 거 너무 많고 감당이 너무 많고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님도 졸업하시고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한번 취업 준비해보시고 경쟁 치러보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본인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변할 겁니다. 님도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뒤만 지나면 아, 세상 사는 게 참 어렵구나. 자, 세상 참 족같다. 어, 괜히 저 사람들이 힘들다 걱정하는 게 아니네. 왜 엠퍼세대가 생긴 게 아니네. 라고 아시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댓글 적은 거를 좀 부끄러워 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댓글 적으신 분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랄게요. 예.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